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스티브 띵수 씨 전문가랑 그리고 그 1학년 12반 77번 우안양 학생이랑 좋은 활동들, 국어 공부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했나요? 이미 그 스티브 띵수 씨 전문가는 루이지애나 도곡동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학생도, 안양이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우리 안양고 친구들 아끼는 거 알죠? 안양고 친구들에게 최적화된 수업과 여러분들의 반응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면서 두 번째 구글 시 감상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마지막에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어떻냐고, 거기서 나온 피드백들을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봐요. 이 지금 선생님이 한 4-5장으로 한 게 여러분들 피드백 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벌써 체크해 놓은 거예요. 왜냐고요? 요 시수업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낯설어가지고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이전에 평촌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겪었던 게 어떤 건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다른 국어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랑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요. 좀 더 사고하고 좀 더 찾아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는 암기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감상할 수 있게끔, 수능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수업도 원래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올렸던 거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고 피드백했던 것들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반은 여러분들 칭찬도 있겠고 반은 쓴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의 팩폭은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 문제점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른 공부 방법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은 칭찬 반, 쓴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뭐야 이거?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올라온 반응 중에 힘들었다, 힘들었지만 좋았다, 혹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일단 양이 화법할 때보다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화법은 처음 시작이고 그렇게 무거운 단원이 아니에요. 근데 문학은 화법에 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개념과 거기에 따른 구성 요소와 이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접근 방법이 달라져서 그래요. 많은 지금 여러분들 피드백이 올라오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거예요. 중학교 때는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외우고 밑줄 긋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구나 했었다라는 지금 댓글들, 반응들이 많아요. 수업 후기에. 근데 갑자기 본인이 시를 선생님이 그냥 톡 던져주고 해석해 라고 하니 당혹스럽겠죠. 당연히 어렵지, 안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양도 많아졌어. 화법에서 문학 오니까. 두 번째, 접근 방법도 낯설어. 내가 해본 게 아니야. 근데 두 개, 1번 양이 늘어난 거랑 2번 접근 방법이 달라진 거랑 뭐가 더 힘든 건지 알아요? 2번이에요. 2번. 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왜? 낯서니까. 안 해봤던 거니까. 다 떠먹여줬는데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 누가 절대 떠먹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맞닥뜨렸을 때 시를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해석해 준 거를 받아 적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장은 수능 시험도 못 볼 것이며 앞으로 그런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왜? 안 해본 사람보다 이게 어렵다는 걸 느껴보고 부딪혀본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은 칭찬하고 반은 이런 연습을 어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이 많이 고등학교 선배들, 여러분들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을 졸업시켰지만 다들 고3, 고2 때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고3 올라가거나 고2 가면요, 문학 자습서 같은 게 있어요. 양이 엄청 많아요. 시가 막 2000편, 1800편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외울 수 있을까? 물론 내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 근데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능장에 가거나 여러분들 그럴 때 그거 다 외워서 갈래요?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큰데? 자,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 시 그러면은 아예 지금 시험 때문에 외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아예 졸업하면 안 보겠다. 그치? 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 수업이랑 두 번째 수업에서 했던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라는 5가지가 시를 감상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이기도 해요. 근데 낯설죠. 당연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나면 오히려 더 재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갑니다. 항상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다른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왜 원리 하나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깨지고 부숴가면서 다시 해보고 해야지 늘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양적인 사고밖에 안 돼요. 막 여러 가지 막 쌓아놓는 거지. 그러면 그 양에 스스로 압도돼서 양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느리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게 나중 되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왔던 많은 여러분들 댓글이나 여러분들 반응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려워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왜 선생님이 무책임하게 팍 던져놨냐?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 게 지금 이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자습서나 혹은 해석된 걸 주어지는 거 보면 이런 착각이 들어요. 나 다 알아. 이거 이런 거지. 근데 나중에 백지된 시를 딱 던져놓으면 결국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쓰여있는 걸 내가 본 거를 아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내 능력입니다. 내 지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항상 중요한 건 암기보다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장황하게 잔소리를 했죠? 근데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그럼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거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이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찾아가면서 시를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하는 과정들을 사고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와 봅시다. 절대로 어려운 말로 하지 않을 거예요. 딱 우리 수준에서, 저도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충분히 준비가 됐겠죠? 그럼 한번 같이 시를 감상해 봅시다. 준비됐죠? 선생님이랑 같이 사고, 생각의 과정을 같이 한번 스텝을 밟아봅시다. 발자국을. 자, 그렇다면 12반, 77번 우안양이가 했던 방법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선생님 늘 우리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시가 나오면 빈 공간, 교과서의 빈 여백에다가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일단 적어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바로 쓰고 안 발견되더라도 쫄지 마라. 그냥 넘어가도 시 내용 알 수 있다. 겁먹으면 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도 모르면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시가 해석이 될 겁니다. 가볼까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가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시어 같은 게 쓰였는데 제가 막 같이 이제 낭송하다가 보다가 이건 별로 부정적인 시어 같아. 그러면은 빨강색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시어 같아. 그럼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 화대상정태를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자, 시 볼게요. 별에는 밤, 윤동주. 여기서 하나 포인트. 학습활동 답한 거 보니까 오, 이런? 어떻게 신기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여기 답안지에 있는 그대로 철자 하나 안 틀리고 쓴 친구가 있어. 몇몇 있어. 뭐 밤, 겨울이 상징하는 바를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 가로치고 일제강점기까지 똑같이 쓴 친구들이 있어. 똑똑한 친구들이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쌤 생각에는 그대로 베낀 거지 않을까 싶은 합리적 의심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딱 던져줬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생각을 써라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써라였어요. 정확한 뭐 자습서 같은데 답을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려워도 자기 생각들, 말도 안 돼도 괜찮으니까 자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나중에 시를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되게 엉뚱한 대답들도 많았는데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 감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가봅시다. 별에는 밤, 윤동주. 첫 번째, 난 윤동주를 아예 모른다고 칠게. 우리가 윤동주는 너무 유명해서 윤동주라는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시는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시 자체 내용만으로 해석하는 게 1번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가볼게요. 나는 지금 완전 똥멍청이야. 윤동주를 전혀 몰라. 처음 봤어. 자, 별에는 밤이래. 해는 의 뜻은 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 새는 밤이래. 그렇구나. 해는을 몰라도 괜찮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계절이 바뀌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가을. 근데 이 가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해. 근데 가을은 겨울을 앞둔 계절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물음표야. 가득 차 있다네. 좋은 건가? 나는 발견했다. 요거에 시에 말하는 이가 화자가 나네. 그럼 화자는 나구나. 화자는 나야. 좋아. 아싸 득템.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걱정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나쁜 거 같지 않아. 그치? 느낌이. 뭐 고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플러스 같아. 내용이 다. 그치? 자,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가슴 속에 별을 새긴대. 이 별은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아직 잘 모르겠어. 확신이 안 서. 플러스인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이 안 서. 자,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그럼 아침은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왜 아침이 오면 별을 못 세잖아. 그리고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밤에는 별이 뜨는데 그러면 밤에도 별을 셀 수 있으니까 뭐 좀 여유로운 건가? 아무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아직 다 못했대네. 못 셌대. 그렇구나.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건 알겠다. 청춘은 이거는 긍정적인 거잖아. 근데 청춘이 다하지 않았대. 청춘이 끝나지 않았대. 그럼 이건 플러스겠다.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겠네. 그럼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못하는 거는 아침이 빨리 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밤이 남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청춘이 아직 있대. 다하지 않았대. 그럼 별을 세는 행위도 좋은 느낌일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근데 저 가을은 아직 잘 모르겠어. 자,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이 필기한 게 여기까지니까요. 손글씨로.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정도만 해석해도 시가 아예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괜시리 되게 고상하고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말한 거 어려운 거 있었나요? 그냥 진짜 이걸 보고 모르는 건 제끼고 필요한 거는 찾아서 놓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이쪽 파트도 같이 해봐요. 그리고 좀 더 한번 알아봅시다. 고! 우와! 유명한 구절이잖아. 봅시다. 그럼 별이 아까 긴가민가 했잖아. 근데 여기서 별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좀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 재밌는데? 자, 별 하나의 추억과 추억은 좋은 거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일 텐데. 근데 별에 추억이 있대. 별이 플러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자, 별 하나의 사랑과. 사랑은 좋은 거잖아. 야, 별은 긍정적인 거겠다. 별은 좋은 거겠네. 별 하나의 쓸쓸함과. 뭐야, 갑자기 쓸쓸함? 이 쓸쓸함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별은 긍정적인 거잖아. 별 하나의 동경과. 동경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바라는 거죠? 그럼 별도 긍정적인 것 같아. 별 하나의 시와 시. 이 시인이 쓰는 시인데 이거 긍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자, 별 하나의, 이건 어머니는 진짜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잖아. 우리 진짜 다 가장 친근한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네. 그럼 이 쓸쓸함도 플러스이지 않을까? 모르면 제껴봐요. 근데 전체적으로 연 전체에 별에 담긴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네. 그렇구나. 그럼 별은 나한테 좋은 거겠구나. 다 그리워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뭐야? 갑자기 길어졌어. 여기서는 탕탕탕탕 호흡이 있었는데 얘는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호흡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머님, 어머니는 우리 좋은 거잖아.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아름다운 말이 별에 있대. 야, 다 좋은 거네. 근데 그 한마디씩이 뭐냐? 봤어. 이 한마디씩이 아름다운 말이잖아. 아름다운 말의 종류가 막 나온다, 이제.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그럼 이 이름들도 좋은 걸 거야. 그리고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이국 소녀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외국 애들인가 봐, 이 이름이. 우리나라에 폐, 경, 옥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들 없잖아요, 잘. 그렇죠? 그럼 외국 이름인데 이것도 아름다운 말이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옛날에 동문가 봐. 근데 벌써 애기 엄마가 됐대. 보고 싶겠다. 아름다운 말,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긍정.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가난한 건 나쁜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나한테는 좋은 사람들인가? 모르겠으면 넘겨. 근데 긍정적인 것 같아. 비둘기, 닭둘기, 강아지, 토끼, 강아지 귀엽고 토끼도 귀엽지. 노새, 당나귀, 노루, 사슴? 이런 것들.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 얘네들이 막 해를 끼치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렇구나. 프랑시스 잠. 누구야? 나 처음 들어봐. 모르겠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얘는 또 누구야? 전혀 생소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시인이래, 시인. 내가 이 사람이 시를 쓰고 있잖아, 나가. 근데 시인의 이름을 불러본데 아름다운 말을. 그럼 이 시인들도, 이 동물들도 다 나한테는 좋은 것들이겠구나. 긍정적인 것들이겠구나.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말, 얘가 포인트겠네. 아름다운 말, 별도 좋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좋은 내용이겠네. 그럼 이 쓸쓸함도 좋을 것 같아. 그치? 어떤 쓸쓸함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쫙 보니까 요 별을 세는 밤에 내가 지금 별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야. 근데 아직 가을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까지는 우리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풀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외우거나 해석해 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한 번씩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고 그러면서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방법들을 쓰다 보면 여기에 어떤 증거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맞겠구나, 타당하겠구나라는 게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대상은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별이지 않을까? 별을 보고 막 떠올리는 것들이 있대. 떠올리는 것들 막 둥둥둥둥둥 이렇게 막 떠올리는 것들이 있네. 이렇게 이 정도 그냥. 상황은 뭔가를 자꾸 떠올리는 상황 같아. 생각하고. 정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플러스라고 할래. 태도도 플러스인 것 같아. 긍정적인 거 계속 그런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 부분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네들이 누구야? 얘네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얘네들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아닐까?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 근데 이네들이 뿔싸 너무나 멀리 있대. 마이너스네. 저 좋은 것들이 멀리 있대. 그럼 나는 슬플 것 같은데? 화자는 기분이 썩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 읽어볼게요.
별이 아스리 멀듯이, 아스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먼다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별은 좋은 거였는데, 별은 나한테 플러스인데 별이 먼 거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거잖아. 뭐야 이거 슬프네. 그리고 부릅니다. 어머님은 플러스인데, 그쵸? 그리고 당신은 너무 멀리 멀리 북간도에 있대. 마이너스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별도 멀듯이 어머니도 멀리 있고, 이네들, 내가 좋아하는 저 앞에 있는 것들이 멀리 있어. 안 좋은 상황인가 봐. 뭘 떠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멀리 있어서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 화자가.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슬프지만 더 읽어볼게요. 화자인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감정이 아예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리움의 감정이 있네. 정서가 그리움이 하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내 이름자를 써봤대, 그리워하면서. 근데 흙으로 덮어버렸을 때. 왜? 뭔가 쪽팔리나? 왜 그런 거지? 나는 잘 모르겠어. 넘어가서,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 왜 갑자기 벌레 얘기를 하는 거야? 벌레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감정이 하나 더 나왔어. 부끄러워한대. 누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벌레가 부끄러운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이건 벌레를 바라면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부끄러워한대. 부끄러운 이름을 근데 이 이름이 내 이름이네? 이름이 겹치잖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겠구나.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립고 부끄러운 감정이 있네. 정서가 마이너스인 것 같기도 해. 그치? 부끄럽고 그리운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건 것 같아.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끝까지 읽어보고 싶어. 그래서 볼게. 근데 요 단어가 팍 꽂힌다. 그러나는 앞에 내용과 확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볼까? 겨울이 지나고, 겨울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추운 마이너스야.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은 늘 플러스였잖아. 근데 나의 별에도 뭐가 온대? 봄이 온대. 나한테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좋은 거잖아. 무덤 위에, 무덤은 마이너스잖아. 무덤은 안 좋은 건데 죽은 거잖아. 근데 파란 잔디, 새싹이 오는 거는 봄이랑 연결되잖아. 플러스네.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거 무덤인데? 무덤 요거 나쁜 거는데 별로. 근데 그 위에도 자랑하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 풀이 무성할 거에다. 풀은 생명이잖아. 이렇게. 무성할 거래. 무성이 필 거래. 앞으로 그럴 거란 거네? 그럼 되게 좋은 건데? 앞에는 되게 좋다가 여기서 안 좋아졌다가 여기서 좀 긴가민가 했다가 마지막 보니까 내 무덤 그런 거에도 풀이 필 거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 화자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감정이나 생각도 긍정적이겠네. 그리고 이렇게 미래를 밝게 보고 있으니까 태도도 긍정적이겠네. 어떤 단어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이 정도만 파악해도 내용을 잘 알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맞다. 플러스 맞아. 그리고 떠올리고 뭔가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그리고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떠올리는 대상들, 긍정적인 대상들이 있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화자가 보고 싶은 사람들 혹은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는 상황인데 정서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또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따로 이제 멋들어지게 말을 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정도 하면 시가 이해된 게 아닐까요? 내가 이 시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좀 모자라더라도 잘 했더라도 요게 이 시의 내용을 익힌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그냥 툭툭 치듯이 해도 되는 거였어? 라는 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봐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해석하면서 정리하는 거 그거는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필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시들도 겁먹지 말고 편하게 너무나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감상할 수 있는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